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자성입니다. 머리도 짧아지고 그나마 흰머리였는데 좀 이렇게 염색도 좀 했습니다. 아, 일본 근세문화 강도, 원문으로 강도해 나갈 텐데, 그 전에 여러분 중에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 근세 시대의 일본어, 그 옛날의 일본어를 이렇게 뭐 전공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이야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 알아서지 줄거리를 일단 제 퍼포먼스로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혼자 하려니까 여러분 되게 아세요? 이렇게 혼자 하는 거는 흥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그 리듬을 타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프로젝터 화면을 가지고 하는 거는 또 제가 화질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 이렇게 화면을 안 보고 하는 그 강의는 제가 어디가 어딘지를 지적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도 못 하고, 그리고 이 화이트보드를 대고 이렇게 써가면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쉽게 이해하고 더 재밌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새로운 화질 중심 그런 4K의 화질 중심의 그런 강의가 실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본을 쓰고 대본을 쭉 읽고 그러면 그 재미 하나 없을 것 같고, 대본만 읽기도 귀찮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근데 다 잊어먹어서 우리가 에도 우마레 우아키노 카베야키, 그러니까 에도에서 생겨난, 난 생자니까 에도에서 있었던 그런 느낌일까요? 우아키, 이런 한국말로 하면 한량 생활인데, 그러니까 호색적인 육악 생활을 즐기는 한량인 건데, 그 생활을 하는 이야기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바야키는 그냥 재미로 한 거기 때문에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유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화면을 넘겨가면서 줄거리에 대해 설명드리고, 일단 한국어로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동영상부터는 한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나눠서 일본어, 근세 일본어 소설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어로 하는 겁니다. 일본어 강독. 수준이 이만큼 높겠죠. 한자 안 나옵니다. 한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아무튼 한자는 여러분, 한자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 양반놈들이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잘난지 알아? 니들 한자 한 글자도 모르지. 우리는 봄이 되면 입춘대기를 대문에 써놓는 우리 사람들이야. 양반이야. 이 쌍것들아 하고 지들 잘난 척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런 기득권을 사실은 다 박살내려고 한 건데.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근세까지도 무사계급, 그 귀족계급들은 뭐를 썼겠어요? 한문을 썼습니다. 글을 쓸 때. 히라가나 썼다고요? 히라가나는 서민의 문학입니다. 우리가 한글이 해방 전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국의 말로 정착된 것처럼, 일본어도 이 히라가나 같은 경우는 근세 시대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민들이, 그러니까 이 대중소설, 야한 소설인 건데, 이런 소설에 쓰인 게 히라가나입니다. 말한 것처럼 지배층, 상류층이라는 게 뭐 나눠진다고 하면 지들이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 뿐인 건데, 그런 사람들은 한자를 썼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잠깐만 초점을 잘 못 받아가지고 문제인데, 그런 기능도 있을 텐데 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산토교된 사건, 산토교된이라는 이 키비요시라는 이야기 장르입니다. 작가가, 그림도 이 산토교된 똑같은 사람이 그린 겁니다. 글도 산토교된이고 그림도 산토교된.
지난 강의 한 번 있었잖아요. 거기 얼핏 말씀드렸는데 옥교회 시 해가지고 옥교회에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풍요로운 사람이죠. 이 작자 자신도 가난 같은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토 교댕은 이 키비오시 이야기, 유광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치타야 주자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치타야라는 일본 가면 렌탈샵이 되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있겠지 당연히. 근데 그 성에서 온 겁니다. 치타야 주자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 거지? 그 사람의 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쓴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 그러니까 이 엔지로 아다키야 엔지로라는 친구인데 젊은 19살짜리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유곽에 그런 이렇게 유곽 생활의 그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전부 해보는 겁니다. 대신 뭐가 있냐면 이 친구는 못생겼어. 이러면 아시겠지만은 못생긴 친구가 정말 못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백만장자, 억만장자지만 그리고 여기 유곽에 가장 높은 오이랑이 있습니다. 유녀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친구의 유곽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에도 우마레 우아키노 카바야키. 여기 이게 여러분 츠타에라고 써 있는 거 야자는 좀 보이시죠? 근데 츠타 이 츠해가 나중에 강독할 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화면을 넘겨가면서 자, 확 때려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자,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 이 책은 상중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앞에 두 페이지 상중, 여기 하가 있잖아요. 예가 있는데 이 그림이 조금씩 달라. 이게 마지막 그 상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되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둘이서 어디를 가냐면 가케오치는 사랑의 도피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모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허락 안 해줘서 도망가는 거 우린 뭐라고 그래? 일본은 가케오치라고 합니다. 가케오치를 하면서 그렇다고 가케오치 딴 거 살 수 없으니까 뭐 하냐면 심중 마음 가운데거든요. 그건 일본은 동반자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어버리는 거. 이거 예도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소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각색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 자,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 그림 같은 경우도 이 강독을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이 친구 확대를 좀 해봅시다. 이 친구 이름이 아다키야노 엔지로입니다. 엔지로인데 그 여러 가지 NG 두 위자를 써가지고 둘째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무녀 동남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친구가 곰방대잖아요. 여러분 곰방대 담배를 피우면서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그런 그 유곽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유곽에서 유곽 생활을 즐겁게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나도 이런 친구들처럼 그런 유곽 생활에 통이 되고 싶다. 그런 걸로 내 이름을 날리고 싶네. 라고 그 상상을 하면서 하고 웃고 있는 겁니다. 이거 웃고 있잖아요. 그쵸? 얼마나 재밌겠냐? 나도 정말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는 줄거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강독 언제 다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만장자, 이 억만장자인 상인의 집안에 태어난 외동아들이 근데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런데 이야기라는 건 앞뒤에 어떤 이유 원인 그 발생의 초기에 그런 이야기들은 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 친구가 19살이 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그런 유곽 생활에 그런 호색적인 한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 어떻게 하면 그 유학 생활을 잘하는 호색적인 한량, 아주 유명한 한량이 될 수 있을까를 상의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하고 두 친구가 있잖아요. 둘 다 이렇게 부잣집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부하고 이렇게 거기서 빌붙어 사는 친구들입니다. 둘 다. 그러면서 나오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유곽의 그 유명한 이 호색적인 한량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는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품명이 쭉 68개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친구도 취미도 좋아.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 집안에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에도 시대 풍속화가로 하나부사 이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풍속화라고, 지금 이 사람은 옛날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이 공개된 게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한 저런 뭐라고 할까, 그 시대의 풍속에 중에서 그림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런 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아주 뭐라고 할까, 팔자가 좋은 여성이에요. 팔자가 좋은 여성.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한량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그 에도 중에 자기 널리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한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런 건 나중에 강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몰려든다고, 똥파리가 몰려든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뭐 어떤 게 필요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 실제 들어보니까 유곽의 한량놈들은 몸에 문신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온몸에 문신을 하는 겁니다. 팔뚝에, 손가락 사이사이에.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엄청나게 아파. 그러니까 내가 이 한량이 되는 건 좋은데 더럽게 아프네. 그러면 그 불명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엔지러상, 이쪽 부분은 지우도록 합시다. 문신을 했는데 누구 유녀 이름을 이제 문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와서, 여러분 뜸 아시죠? 뜸은 이렇게 하면 흉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화상에 입는 건데 뜸을 떠서 그 새긴 유녀 이름을 지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량이기 때문에 여러 유녀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 유녀 이름을 지우자. 그래서 뜸 뜨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 녀석이 아이고 이 한량하는 것도 더럽게 어렵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왼쪽으로 화면에 그림이 가는 겁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와르이 시향이었었나 이 친구가. 그렇죠? 이 친구가 이게 입에 뭐 물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나, 그러면 한량도는 또 뭐를 하지? 문신 새기는 거 말고 문신도 기녀들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 영숙이 영숙이 숙자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숙자는 옛날 기녀니까 지워, 숙자를 지우고 뜸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민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학적인 고귀한 거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유의의 문학인 겁니다. 에도 시대 문학이 그런 거였으니까. 그리고 여기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유녀가 있잖아요. 게이샤인데 게이샤도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아무나 게이샤도 아마 다 똑같은 레벨이 아닌 거야. 당연한 거지.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그 한량은 또 뭐를 하면 되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 가복기라든가 조리라 다 연극이고 극이잖아요. 이렇게 무대 예술인데 그 이야기 중에서 어떤 유녀들이, 그러니까 기생이지. 속된 말로 하면 창녀인데, 창녀입니다. 사실은 공인된 창녀.
그리고 그 사람 신분들도 사실 되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이 이 기녀, 유녀, 게이샤, 창녀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 시대에도 농촌의 가난한 집안의 딸들, 아가씨들이 팔려옵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우리가 에도, 지금 도쿄잖아요. 도쿄 안에 그 게이샤들이 사투리가 엄청 많습니다. 온갖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이샤들만의 이 말도 있습니다. 쓰는 말들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은 어느 정도는 알기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유곽의 공인된 공창입니다. 유곽의 이 유명한 한량들, 특히 배우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배우가 그거를 이야기를 듣고 배우가 카부키 아니면 조르를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대본도 있으니까 그 유녀들이 아주 그 유명한 한량들에 대해 호색적 한량한테 반해서 그 집에 쳐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 있잖아 저 그 게이시한테 가가지고 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반했다고 이렇게 쳐들어오고 이러면 각개꾸무라고 하는데 쳐들어가는 거. 난 저는 당신 좋아 죽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 그러면 스토커야. 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면 안 돼.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다는 그런 멍청한 그 지금 범죄 중에 범죄잖아요. 적당히 해, 이 새끼다. 죄송합니다. 적당히 해. 사람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남녀 사이에 지금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무튼 근데 이 게이시한테 돈을 주고 돈을 준 겁니다. 얼마 준다는 얘기 아니고 엄청 많은 돈을 여기가 2천만 원 정도 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현대의 돈을 하면 그 정도를 돈을 주고 너가 엔지로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저는 엔지로님한테 반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라고 이제 사주가 아니지 돈 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흥신소인데 아무튼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 유녀가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오행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름이 오행입니다. 엔지로 아버지, 어머니 엔지로고 실시로 쪼갰잖아 이놈이. 얘가 가가지고 이건 만또라고 해가지고 이 가문의 그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배인이 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여기는 그 집 안에 있는 하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녀들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강독하면서 시작한 부분은 여러분 만화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딱 가리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이 문 사이에 얼굴만 보이는 건데 이게 검정을 칠했잖아요. 이렇게요. 그림자 비친 겁니다. 저는 이 만화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처음에 왜 새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나 했는데 유녀가 2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보고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 반떠가 여자를 보고 우리 도련님은 젊은 도련님은 겁나게 못생겼는데 웬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반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거 처음에 저는 이 엔지르님한테 어떤 절에서 행사가 있는데 나무 뒤에서 봐서 홀딱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엔젤리니까 혹시 결혼을 시켜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면 여기서 밥이라도 짓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호래꾸무라고 하는데 아주 홀딱 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 이 녀석은 실실 쪼개고 있고 이 지배인은 아가씨 여기 우리 젊은 도련님 그렇게 못생겼어. 딴 집 찾아온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아가씨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얼마나 당황스러워. 근데 그 사연을 모르잖아요. 아버지 엄마는. 그러니까 아가씨 그렇지 않게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2천만 원 정도 현대식 돈을 하면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써서 그렇게 했는데 그 소문이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소문이 돌아야 될까? 어떤 엔젤이라는 그 억만장자 집 아들이 어떤 게이샤가 유녀가
반해가지고 쳐들어갔대. 그래가지고 나 좀 결혼시켜주든가 밥이라도 해주게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돌아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안 도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런 유명인이 되고 싶은 거야. 한국말로 하면 관종이야. 관심종자. 완전 관심종자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많잖아. 아버지가 돈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구냐면 요미우리. 여러분 요미우리 신문사 아시죠? 요미우리 일본에 신문사가 있잖아. 큰 마이니치, 아사히카 세 가지가 유명한 데가 있는데 니신니폰 신문이라 제가 있다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요미우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으로 글을 찍어 종이를 찍어서 종이를 읽으면서 돌아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친구야. 근데 여러분 엔즈루라는 그 아다키야의 그 위아들이 있는데 어떤 예쁜 유녀가 그 친구한테 쳐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 엔즈루가 돈을 줘서 목판을 만드는 거죠. 목판 인쇄였으니까 이 시대는. 목판을 만들고 종이에 찍어서 그거를 공짜니까 다 빨리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사세요. 그랬더니 여기 이 2층인데 이거는 격자문이거든요. 이 창문에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어떤 여자가 뭐라고 다 니들 짜고 치는 거잖아. 관심 없어. 꺼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장면이 되고 여기 보면 이 그림 보면 여러 가지 가미다나 일본의 불단이죠. 집안에 모시는 그런 것도 있고 만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풍습도 되게 재미있어. 그런 거 보면 아무튼 그래도 별로 2천만 원을 현대 돈으로 2천만 원을 써서 자기 이름이 그 유명한 호사칸 한량으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랐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보세요. 요건 그 얘기다. 여러분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게이샤고 그 다음에 밑에 가모르라고 해가지고 아주 어린 애가 있는데 이제 얘도 팔려온 거죠. 나중에 이렇게 돌보면서 나중에 게이샤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은.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떤 웃기나. 그러니까 호색정이 한량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이놈들이랑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 이야기는 좀 임팩트가 없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유곽에 가서 이 게이샤들하고 놀자. 직접. 그러면서 이름을 떨치도록 하자 하면서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웃기나라로 돼 있는데, 유곽을 찾아가서 윤희하고 이제, 당연히 돈 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뭐냐면, 그냥 가서 유녀들이랑 이렇게, 그 유희를 즐기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되게 지금 생각해도 좀 그렇다. 그런 상황인데 다음 페이지 일단 볼게요. 여기에 엔지로가 있고 와르가 있습니다. 그 같이 했던 녀석 있잖아요. 머리 빡빡 민 녀석. 그런데 먼저 이 녀석이 이 유명한 그 가장 높은 윤을 삽니다. 돈 주고 자기가 이렇게 그 시간을 사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그 밑에 있는 유녀도 급이 있어서 유녀를 이렇게 돌보거나 하면서 있는 또 아래 좀 계급이 낮은 유녀가 또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유녀랑 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 녀석이 슬쩍 물러나고 이 녀석이 원래는 가장 유명한 유녀랑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그 가장 높은 돈이 많으니까 유녀랑 놀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딴 녀석한테 그 유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독점을 시키는 거죠. 독점을. 돈이 많으니까 억만장자라고 했잖아. 부모가 막 줘. 뭔 짓을 하든. 근데 그 유년을 독점하게 만들고 자기는 밑에 있는 그 유년들과 놀다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 유년을 찾아가서 저 녀석이 빠지고 이 둘이 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되게 기분이 더럽잖아. 근데 이 얘들은 뭐냐면 진지한 게 아니에요. 진지한 유녀를 좋아하고 유녀가 그 한량들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한량들하고 유녀들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유곽의 그 문화가 있는데 우리도 그걸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면 스와핑하게 생겼어. 아무튼 그런 얘기가 이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대신 이 유녀는 독점하는 거죠. 딴 사람이 못하게. 대신 뭐가 있냐면 돈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놈도 뭐예요? 자기도 빌부터 떨어진 콩고물을 먹으며 사는 놈이기 때문에 근데 좀 신사한타는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인가 세 번째 에피소드고, 그리고 또 한두 개를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장면. 여러분 아까 코모로라고 해가지고 한자 독자인데 이 어린 게이샤 후보들, 게이샤 상비군들 녀석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둘이 아닌 거죠. 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유명한 오이랑 유녀가 있는데 그 유녀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떠나려고 하는 거를 그 유녀를 돌보는 이 카무로, 이 어린 유녀 예비군들이 가지 마세요. 한렐렘이 안 하기 가지 마세요. 엔지러니 막 하고 붙잡는 장면. 진짜 계세요? 못생겼다고 했잖아. 돈 많은 거 빼고는 사실 결론은 무지무지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강독하면 설명드릴 텐데 이 애기들한테 야, 내가 했잖아. 여기 인형을 사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닝겨. 인형을 사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내가 가려고 하면 니네 나를 붙잡아. 그리고 빨리 돌아가서 끌고 가. 그 장면을 연출하는 겁니다. 재밌으시죠? 재미없다고요? 자, 이 녀석 얘기도 뭐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에피소드가. 근데 오늘 왼쪽에 보면 그 아까 그 집에 가게콩 이렇게 쳐들어온 그 유녀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뭔가 항상 긁적긁적 하잖아요. 쑥스러워서. 왜 다 자기가 시킨 거니까 돈 주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막 울자 헝 우는 건데, 이 한량의 그 자질 중에 하나는 첩이 있는 메카케라고 하는데, 첩이 본처를 질투하는 거. 근데 되게 웃겨. 근데 좀 이상은 얘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무슨 첩이 생겨. 근데 그 호색적인 그 한량 이야기 중에서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본처도 없고 그런데도 첩을 만드는 거야. 왜? 돈 주고. 여기도 꽤 엄청난 돈을 주고 뭐가 이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기 연주다. 40대 여자라고 하는데 유녀 중에서 아무나 괜찮으니까 시때 그래를 온나 질투해 줄 여자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돈 받고서 그럼 해주지. 그래가지고 엔지로니 어디 갔다 오십니까? 저를 놔두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것도 한량의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 무대를 연기를 하는 거죠. 대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억만장자니까 되는 거고, 게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 처칭이라고 해서 우리 등이 있잖아요. 등을 만드는 가게입니다. 가게 가서 이 녀석이, 뭐 그런 사람들은 절이라든가 어디 신사 같은데 등 같은 것도 복납하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도 그런 걸 만들려고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이 처칭이라는 게 이렇게 오래 쓰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화려하게 만들게 부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별로 재미가 없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강독에서 봅시다, 이거는. 자, 자, 그러면 여기 두들겨 맞잖아요, 여러분. 머리는 다 풀어져서 헤쳐졌어. 그죠? 머리는 다 헤쳐지고 이 두 사람한테 양아치 새끼인 거, 양아치인 거야, 동네에. 일본 고로츠키라고 해가지고 불량배. 그죠? 불량배 양아치인데. 한량은 가끔 이 가부키라든가 그 연극에서 한량들이 두드려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한량은 말이야, 두들겨 맞기도 하는 거야. 라고 이 사람들한테 돈 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다 풀어졌잖아요. 근데 원래 기름도 발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아주 금방 풀어질 수 있게 머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근데, 맞다가 잘못 맞았어. 잘못 맞아가지고 정신 잃어버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가는 겁니다. 자, 얼마나 대단해요. 자, 아버지가 가서 좀 혼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여성들이 그거 강조해 설명드려요. 맨발로 가잖아요. 맨발로 이게 이 사람이 부탁을 해서 엔지로가 부탁을 해서 어떤 이렇게 기원을 하러 잘 되기를 바라 기원을 하러 몇 번 보내는 겁니다. 돈 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량님을 때 서방님이 잘 되시도록 절에 가서 신사 가서 빕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 저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라고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오는 것처럼 자식 이렇게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돈 주고 이 친구들 보내는 겁니다. 맨발로 그런 참배하는 그런 그것도 있어서 풍습이 그런 걸 시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신발도 멋져 뭔가 되게 가난한 친구가 아니야. 얼굴이 못생겨서 그렇지. 얼굴이 못생겨. 지금 시대 같은 때려 고치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시대면 장동건 될 수 있어.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1785년에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한량들은 또 뭐를 하느냐? 한량이 하는 건 다 하고 싶은가 이런. 근데 한량들은 여러분 이게 종입니다. 종이를 머리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장 같은 것도 그렇죠. 재밌고. 근데 뭐를 팔려고 하냐면 부채 같은데 부채는 종이를 팔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에 에도 시대에 한량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따라하겠지. 근데 그러면서 바깥을 돌아다니는데 조금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봤더니 팔에 물집 잡히고 뒤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힘도 뒤지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금방 그만둬 버리고. 이게 그 장면의 그림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 시대 자 여기 도미사치, 흑교사치라고 있는데 뭐 복권도 있었나 봅니다. 그런 건 강도에 설명드리려고 하고 가게에서 그런 거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는 거죠. 자 그리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 장면은 다 모였어. 이제 이게 이게 와르이고 이게 기타리라고 하는데 기타리 키노스케라는 그 말은 여기에 빌붙어 사는 패러사이트인데 이 두 친구가 뭐를 하느냐? 지금 뭐라고요? 이 새끼윤이요. 그리고 이건 머리를 해주는 사람, 이렇게 치장을 해주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죠? 오키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게이샤입니다. 오이랑입니다. 오이랑 되게 제일 높은 유인어를 오이랑이라고 하는데 정말 멋진 한량은 게이샤하고 가케오치 뭐예요? 사랑에 도피를 한다는 거를 들어서 그게 그 시대 연극에 많이 나오거든. 치카마츠 몬자에몽이라고 하는 그 조르리 사카. 그러니까 1700년 후기죠. 1700년에서 1800년 초기까지 이 조르라는 이렇게 인형극이 있었는데 거기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친구가 이 신즈모로
이 동반자살 이야기하는 얘기를 극본에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의 얘기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준 그런 얘기입니다. 되게 진지한 얘기인데 왜 웃지? 죄송합니다. 이걸 진지하게 해봐 뭐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네가 한량이 되고 싶으면, 당신이 한량이 되고 싶으면 당신도 가까웠지. 윤여를 데리고 사랑의 도피래. 도망쳐. 그리고서 도망치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 우리도 추노가 있잖아. 일본도 그런 게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서 동반자살하는 거를 하라. 근데 진짜가 아니지. 가짜로 연기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멋진 옷을 둘이 갖춰 입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요거하고 요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 술을 놨겠지? 술을 놨나? 아무튼 염색은 아니겠죠. 그 사랑의 도피를 하고 신주 동반자살이야. 동반자살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이거는 와키자시라고 해서 여러분 사무라이는 칼이 2개입니다. 큰 싸움하는 칼이고 와키자시 2가지를 찾는데 이 초니 여기 상인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상인들은 큰 칼을 못 찹니다. 그냥 와키자시 하나만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드라마 볼 때 칼을 찼으니까 사무라이인가 그러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초니 돈이 많은 상인 계급도 칼을 하나는 차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그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종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세누쿠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니까 떠나면서 남기는 일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짧은 실을 하나 짓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거기는 장소는 유곽입니다. 요시하라 유곽이고 여러분 지금 보면 격자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깨졌어. 근데 이 보통 유곽은 바깥으로 홀이라고 해서 이 물로 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문도 있지만 길도 있지만 보통은 배를 타고 태워서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똑바로 걸어 나가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를 부시는 겁니다. 부시고 둘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말은 이게 다 대사거든요. 인효님 잘 갔다 오세요. 잘 가세요. 조심해서. 그리고 이 녀석은 매니저인가 봅니다. 거기에 포주가 되는 거지. 더 높은 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포주놈이야 이게. 근데 붙여졌잖아요. 붙였으니까 여기 한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청구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은 이렇게 해서 문을 부시고 사다리를 놓고 거기에 강을 건너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사랑의 도피행을 하는데 진짜가 아니야. 연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쭉 가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니까 어떤 정도 곳에 또 밤에도 안 가. 밤이 무섭잖아. 그러니까 밤이 되기 전에 밤이 저물기 전에 가가지고 어떤 장소에 가면 나무아미타부를 얘기하면 아까 두 친구가 있잖아. 그 기생충 둘이 살려주기로 구해주기로 그만하십시오 했겠지. 근데 거기 갔는데 갑자기 도둑이 나타나요. 도둑이 아니라 강도지 사실. 도둑은 어디가 들어가서 훔치는 건데 여기는 도로보라고 나가지고 그건 좀 이상하긴 한데 강도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근데 얘들은 큰 칼도 있어. 사무라이 같고 사무라이 아닌데 사실 얘들 누구냐면 아버지하고 그 매니저입니다. 둘이서 가짜 연기를 하니까 이 자식들 다 내놔! 니들 죽으러 가는 거지? 그럼 내가 니들 목걸이 잘라줄게! 하고 그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잠깐! 맞대 구다사! 기다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가지고 가겠어요? 돈 내놔라! 돈이 어딨어! 일본의 근대도 그렇지만 근대 초기에도 가장 중요한 건 옷입니다. 키모노. 비쌉니다. 옷이란 게 얼마나 비싸요. 지금이야 우리 그냥 이렇게 섬유 만들어서 금방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옷이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전당포에 맡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옷입니다. 키모노. 내 거 옷 다 줄 테니까 나 좀 살려줘. 나는 죽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아이고 이런 꼴 날 줄 알았다. 이게 이는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옷을 홀라당 벗기고 이제 다음부터 또
까불 거야 안 까불 거야 그런 식으로 겁박을 한 다음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왁기 자식 이건 뭐 유명한 건 아니고 이거하고 우산도 보통 오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이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옛날에 우산이니까 요거 두 개는 안 뺏어갔네요. 둘이서 홀딱 벗고. 여러분 훈도시라고 하잖아. 일본의 그 옛날에식 뭐죠? 이렇게 팬티인 건데 이걸 두 개 입고 이 친구가 나는 말이야 그냥 영비였으니까 이렇게 홀랑 벗겨주고 걔도 괜찮은데 너는 참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집에 들어가? 그 엔지로 집에. 근데 엔지로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게 옷걸이인데 키모노가 걸려 있는 거야 고소더라고 아주. 응? 여기는 이제 들어와서 옷은 걸쳤네요. 이놈은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판터 이 지배인 둘이 가서 그거 한 겁니다. 칼로 죽을래 이 새끼다 그래 간 건데 여기 와서 자기 옷이 걸려 있으니까 아빠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서 너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 와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리하고 그 두 나쁜 녀석들 같이 다니지 마 이놈아. 그랬더니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어 죽겠어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리고 이 유념 여기는 오키나라는 이름인데 오키나는 아이고 나도 이제 거기서 나오고 특별히 또 들어가고 싶. 얘가 되게 못생겼잖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도 어쩔 수 없어. 그 얼굴이 못생긴 걸 참고 그냥 여기서 결혼해서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하고 이제 둘이서 잘 살았다는 게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녀들도 이 찾아오는 손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녀석이 엄청난 돈을 쓰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론은 아주 유명한 오이랑을 가장 높은 그 게이샤를 자기 아내로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로 세상 그 지금의 어디서 생각해보면 삼성과 재영 씨 죄송 이재용 회장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저기 이 시대 공창이긴 했지만 그런 유곽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윤리라든가 그런 가치관을 맞겠어요? 안 맞지.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도덕관념도 지금이랑 다르고 그걸 제가 연구할 힘은 없고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집안을 잘 하게 되었다. 이 녀석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얘가 못생기고 바보같이 굴어서 그렇지 모든 걸 다 잘했습니다. 결단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는 녀석이잖아.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는 강독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줄거리면 간단히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리고 유명한 그 오이랑도 자기가 얻었잖아. 아내로. 얘는 이 오이랑을 이 녀석의 뭐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산토 교댕이 지은 잠깐만 교댕 화면이 너무 크다. 산토 교댕이 지은 그리고 여기 강독돼야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지금 안 해야 되는데 북자입니다. 꼬리 밑자입니다. 키타오 마사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키타노 마사토라가 이 산토 교댕의 이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의 필명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보면 여러분 근데 글씨가 별로 크지가 않다. 제가 강독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할 거냐면 잠깐만요. 저 화이트보드를 가져와서 화이트보드에서 여러분이랑 해석도 써가면서 현대역도 좀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본 근세문학 원문 강독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 미쳤나? 되게 재밌는데 그래도
이걸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독을 들으면 한국에서 일본 사람도 안 해. 일본 사람도 어려워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할 에도 우마레 우아키노 카바야키 근세 일본어 한자 없습니다. 거의 강독 근세 일본어 소설 강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막 웃고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죠. 저 에너지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수복이 안 돼가지고 될지 안 될지 수복이 안 될 것 같아 느낌이. 아무튼 힘내서 천천히 에피소드 하나별로 강독을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영상이라는 게 이렇게 학교 강의 그림하고 다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생각해봐도 안 되고 질문도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반짝반짝 거리잖아. 여기는 암흑 그 반짝반짝 빛나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인스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모르겠다. 그거를 제가 영감을 받아서 하면 훨씬 더 재밌잖아요. 이야기가 제 설명에서 못한 부분도 막 더 추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가 깊어지는데 그거 못하니까 그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프로젝터는 안 쓰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화이트보드에 프로젝터를 쏴서 이렇게 필기도 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안 했으면 좋겠다. 눈도 별로 안 좋아져서 편집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에도 말의 우아키노 카바야키 에도에서 태어난 최고의 한량 이야기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층풍전이라는 게 여러분 아세요? 이층풍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도 좀 다르긴 한데 이층분도 엄청 부잣집에 태어난 녀석이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거 읽고서 엄청 쇼크를 받았어요. 첫 경험이 유머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는 넘어가고 이 이야기를 일단은 오늘은 강독하는 걸 줄거리 소개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독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이렇게 화면 찍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자,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